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거 했지. 행정이 하는 입법을 행정명령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법규성이 있는 명령은 법규명령이라고 부른다, 그지? 지금 할 것은 법규명령의 유형적 구분을 합니다. 첫째, 수권의 범위에 따른 구분. 수권 범위라는 것은 뭡니까?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법규명령은 기본적으로 법률 아래에 있겠지, 그지? 그런데 법규명령이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지, 그지?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 그 다음에 일반적인 건 안 써도 되겠지, 그지?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비상명령이라고 그래.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규명령은 사실은 우리가 법치주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할까 생각해 보자, 그지?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지? 법규명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니는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률 대위명령이라 이렇게 불러. 법률 대위명령은 무슨 말일까? 법률을 대신하는 위치에 있는, 그지? 법률을 대신하는 명령을 법률적 효력의 명령이라고 불러, 그지? 어떤 게 있어, 이게? 우리가 배운 긴급명령이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야, 그지? 긴급명령은 사실 어떨 때만 씁니까? 긴급할 때만 쓰는 거야, 그지?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런 법률 대위 명령을 발동할 수 없겠지.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것도 예외적인데, 예외 중에 예외 헌법적 효력을 지니는 명령을 두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지? 그래서 비상명령은 현행법상 있게 없게? 현행법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지? 위헌적인 요소가 대단히 많은, 그지? 어느 시절에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 긴급조치가 여기에 속해. 긴급조치라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 그지? 예전에 4공화국 뭐 이럴 때 있었던 거야, 그지? 지금은 몇 공화국이고? 6공화국이야? 최학기 지금 몇 공화국이야? 60이야? 맞아? 누가 정했어 60이라고? 응? 60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최학기가 근거 헌법이 안 변해서? 헌법이 그 6공화국 헌법 이후로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지? 그래요. 일반적으로 맞아. 50하고 60의 차이는 없어.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 안 할게. 뭐 해봐야 뭐 비판적인 이야기지. 그 다음에 이제 명령적인 효력, 그 원래 본연의 모습이지, 그제?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법률 종속명령이라고 불러. 법률에 종속된 명령, 얘가 제일 보편적인 모습이지, 그지? 원칙적인 모습이야. 법률 종속명령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법규명령이라 하면 뭐를 말합니까? 보통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얘를 말하는 거야, 그지? 법률 종속명령이야. 그러면 또 다른 구분으로서의 법규명령. 두 번째는 저거는 뭐야? 이게 수권 범위에 따른 거잖아, 그죠? 수권 범위. 1번. 2번은 주체에 따라서, 그지?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합니까? 대통령이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라고 하고요. 부령이 하는 것을 부에서 하는 것을 부령이라고 불러, 그지? 대통령령, 부령, 그지?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고요.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해. 부령 또는 총리령. 이렇게. 대통령령은 always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총리령이나 부령은 언제나 시행규칙이 됩니다. 그지?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대통령령으로 정할 것을 부령으로 정하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 그지? 부령으로 정할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효력이 어떻게 될까? 생각할 수 있잖아. 둘 중에 어떤 게 그나마 참을만 해요? 대통령령이 부령으로 정해지는 경우 1번, 부령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경우 2번. 그나마 바람직한 것은 그래. 일치하지 않네. 대통령령이 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법률로 정할 걸 명령으로 정한 것처럼 이해하면 대강은 되지 않을까. 그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위법합니다. 부령을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효력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지? 예. 그 다음에 시행령하고 대통령령은 있잖아. 대통령령 부령이라는 말은 강학상의 개념이고요. 실정법상에는 대통령령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컨대 뭐에 관한 사항은 실정법상에 나오고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지? 말하자면 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러면 시행령을 찾아보면 그 사항을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야. 뭐에 관한 사항은 땡땡땡 부령으로 정한다. 또는 그냥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 법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되는 거야. 법의 구조는 이래 돼 있어요. 법령의 구조는 뭐뭐 법률, 땡땡 법률, 땡땡 법률, 시행령, 땡땡 법률, 땡땡이야, 그죠? 땡땡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그지? 예. 요 두 개를 우리는 법규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 대개 그 법률 시행령을 찾아보면 그 내용이 있는 거야. 근데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법 시행령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의 법률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하나씩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의 법률에 종속된 시행령이 2개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법률 시행령이라는 이름으로 2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공무원법이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행정법이니까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이 있겠지, 그지? 그지? 예. 요런 시행령이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름이 안 붙어 있는 것도 있어. 공무원 임용령이라는 게 있어. 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징계령, 뭐 이런 거 있거든. 요런 것도 대통령령이야.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거지. 시행령에 해당하는 거. 시행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법 같은 경우는 있잖아. 의료법 같은 경우는 시행규칙이 6개씩이나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의 법률에 하나의 시행령, 하나의 시행규칙이 있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그지? 이해됐어? 자, 두 번째는 총리령하고 부령에 관해서, 그죠? 여기서 총리령에 대해 설명할 것은, 총리령 발령의 주체는 누구냐, 그죠? 두 번째는 효력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떠오르네. 총리령은 말 그대로 총리가 바라는 거겠지, 그죠? 맞지? 부령은 누가 바라는 거야? 부가 바라는 거야. 장관이 바라는 거 아니야. 뭐에 관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부령이 됩니까? 행정규칙이 됩니까?
그런 거 했잖아, 그죠? 장관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거는 있잖아.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뭐에 관한 사항은 땡땡 부령이 정한. 요 땡땡 부령은 뭐야, 사실은? 그 법을 관할하고 있는 부를 말하는 거지, 그지? 의료법 시행규칙은 무슨 부령으로 말하겠어요? 의료법 시행규칙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말합니다. 그지? 예. 도로법 시행규칙은 무슨 부령으로 말하겠어요? 국토 부령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니 지금은 국토교통부령, 그지? 하도 자주 바뀌어서 어려워.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뭐로 말하겠어?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뭐로 말하노? 준성이? 응? 대통령령이야, 그지? 예. 부령 자꾸 물어보다가 시행령 물어보면 틀리잖아, 그지? 자, 어쨌든지, 그런데 총리령은 있잖아. 총리령은. 총리는 관할하는 법이 있게 없게? 사실은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습니다.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다. 오야. 우리 모든은 되게 틀리잖아. 이건 맞아. 모든 행정법은 있잖아. 행정에 관한 법들은 관할부가 있습니다. 관할부처가 있어. 예? 총리가 관할하는 법이 있게 없게? 없어. 총리가 관할하는 법은. 그런데 부하고 처라 그랬잖아. 내가 그죠? 부하고 처. 모든 부에서는 관할하는 법에 대해서 뭘 발할 수 있는 건 부령을 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처는 부령을 발할 수가 없어. 처령이라는 입법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에서 발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총리령이야. 이유는 뭘까? 처는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라는 조직은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가 하면 총리에 소속이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지? 문제. 양서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발해질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양윤영. 2초 이내에 해야 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땡. 양준모. 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누가 발해 그러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누가 발해? 때리고 싶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누가 발해? 자, 수업에 집중하세요. 집중 안 하면 있잖아. 지나가 버려.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내가 그냥. 그리고 수없이 많이 받아 적고 있잖아. 생각 안 하고 있으면 지나가 버립니다. 차수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누가 발하겠어요? 요거는 어려운 거야, 그지? 어려워서 내가 따로 물어봐.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대통령이 발한다, 그죠? 대통령령으로. 그럼 조금 더 쉬운 거 할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누가 발하겠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무슨 부령으로 발하겠나? 보건복지부령으로 발합니다. 그지?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돼. 쉽잖아, 이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어떻게 발하겠어요, 그러면? 잘 모르, 아는 사람이 없네. 유경이, 뭐 어떻게 발하겠어요? 총리령이지, 그래. 총리령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지? 예. 나는 항상 답을 이야기하고 물어보는데 학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몰라. 총리령으로 발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지금. 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총리령이야? 이해 안 되잖아, 영민아, 그지? 왜 총리령인가 하면, 식품위생은 누가 담당하는가 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땡땡처야, 그지? 처령이라는 건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총리령으로 발합니다, 그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누가 발하겠어요? 총리령으로 발합니다. 왜? 국가보훈처니까.
우리나라에 천은 몇 개 있게? 시원아, 우리나라에 천은 몇 개 있게? 벌써 나왔잖아. 2개 나왔잖아. 그죠? 또 하나 있어, 없어요? 법제처가 있어. 3개 있어. 자, 그래서 총리령의 주체는 누구다? 처다, 처. 처. 그래서 처가 관할하는 법은, 총리령으로 발한다. 그지? 그 다음에 효력은 뭡니까? 불령과 우열 관계야. 불령과의 우열 관계. 자,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해 봅니다. 레준이, 레준은 올레자 쓰니? 아, 그래요. 준은? 준수할 준? 그래요. 준수하게 대답해봐. 불령과의 우열 관계 어떻겠습니까? 불령과 총리령과의 우열 관계. 힌트 줄게. 힌트까지 내어줄게. 힌트는 총리령은 땡땡 처에서 발한다 이랬어. 우열 관계가 무슨 뜻인지 알지? 누가 더 우세하다 이런 거야, 그죠? 불령이 더 우세하다. 그래, 내가 힌트는 왜 줬겠니, 그러면? 처의 장의 법적인 지위. 그럼 자,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훈처장의 법적인 지위는 뭘 같아요? 레준이 생각에는. 법적인 지위라 하면 이거야. 장관보다 높다, 차관이다, 뭐 이런 거. 낮을 것 같지, 그지? 예. 그러면, 그래서 불령이 높다 그랬구나. 맞아? 너 불령이 높다 그랬니? 그래요. 잘했어. 틀렸지만 잘했어. 첫째, 동의설. 동의설이라는 게 뭡니까? 혈이 같다는 말이지, 그지? 두 번째는, 총리령, 우위설. 불령 우위설은 없어. 총리령 우위설, 동의설, 이렇게. 왜냐하면 총리가 더 높잖아. 그지? 그래서 총리령 우위설하고 동의설이 있는데, 요거는 있잖아. 결론만 할게. 결론은. 행정은 조직법과 작용법으로 나뉜다 그랬지, 그지? 조직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총리령 우위설, 총리령 우위, 작용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 이렇게. 총리령 우위, 작용법적인 내용은 동의. 이해됐죠? 이해됐잖아, 그지? 자, 또 하나, 사실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법리는 아니지. 법리적인 내용은 별로 없어. 그냥 다 기계적인 내용이잖아, 그지? 예, 그래요. 근데 빠진 것들을 간단히 조금 더 짚어보면, 우리가 대통령령, 부령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이름이, 아까 공무원 임용령, 그냥 영자만 붙었지, 그지? 그 대통령령이라고 우리는 이해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발한 것이라고 거기 발령자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예. 그리고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땡땡땡땡 규정,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관한 규정, 대표적인데, 행정 업무의 효율화에 관한 규정은 규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야. 또 어떤 거는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인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것이 갖고 있는 법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렇게 성질 규명을 하게 된다는 거지. 또 하나 더 할게. 자, 그 다음에는 이건 뭐에 따른 구분인가 하면 뭐에 따른 구분인지는 안 나와 있네. 법률 종속 명령에는 거기 책에 보면 위임 명령하고 집행 명령이 있어. 위임 명령과 집행 명령이 있어. 위임 명령은 위임은 있잖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돼야 돼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돼야 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위임돼야 돼요. 예. 집행명령은 위임의 근거가 없는 걸 말해요. 위임의 근거가 없다 하면 뭡니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의 근거가 없다. 그런 뜻이야. 예. 자, A 법률에서 있잖아. A 법률 제4조에서 뭐에 관한 사항은 뭐에 관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 찾아보라 그랬지? 이 법의 시행령 그지? A 법률 시행령에 보니까 A 법률 시행령 예를 드는 거지 그지? 지금 8조에 보니까 8조 이렇게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그지?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지. A 법률 시행령에서 4조에서 뭐뭐에 관한 요건은 땡땡땡 불형으로 정한다. 그지? 그러면 A 법률 시행규칙에서 0제4조에서 말하는 이렇게 0제4조에서 그래서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요렇게 위임의 근거가 명백히 나타나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요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위임명령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법 시행령에 보면 요렇게 위임의 근거가 밝혀져 있는 조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조문도 있어요. 법 제 몇 조에서 정하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집행명령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 학생들이 오해하는 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뭐 대통령령, 불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런 거 해서 하나의 명령 전체가 위임명령, 하나의 명령 전체가 집행명령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임명령, 집행명령 있잖아. 개별 조문마다 달라. 요 조문은 위임명령적 규정이군요. 요 조문은 집행명령적 규정이군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그지? 성질을 구분하는. 그러면 있잖아. A 법률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 위임된 내용은 요것이 갖고 있는 법규적인 가치는 시행령적인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인 겁니까? 이런 거잖아. 지금 법률에 규정할 내용을 시행령에 내려서 규정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요거의 법적인 가치는 이 정도의 것이야? 아니면 이 정도의 것이야? 쉽게 말하면 여기에 규정될 내용을 내려서 규정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법적인 가치는 법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행정법을 이렇게 접해야 돼. 궁금합니다. 보세요. 133페이지. 궁금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그래서 내가 답을 해줬어. 위임명령이 뭐냐? 그지? 안 써도 돼. 여기 똑같은 내용이야. 위임명령의 예입니다. 봐봐. 요거는 있잖아. 이게 소비자기본법인가 그래. 법은 이름 안 적어놨네. 제29조 보니까 소비자단체의 등록, 다음 각호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래 돼 있지. 그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그거에 4호 보니까 여러분 호항 이런 거 읽을지 알지? 제1조 요거는 뭐라고 읽어? 항이라고 읽어. 요거는 뭐라고 읽어? 호라고 읽어. 요거는 뭐라고 읽어? 가목이라고 읽어. 그 다음에는 갈로 칩니다. 요거는 뭐라고 읽어? 1이라고 읽어. 그냥 숫자만 읽어. 항호목 그지? 없어. 요거는 단위가 없어. 요 밑에는 뭐가 있어요? 요 밑에는 뭐가 있어? 나도 본 적이 없어. 요까지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대개 어디까지 있어? 요까지 있어요. 목까지만 있어, 대개. 예.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야 돼, 행정법 배운 사람은. 예. 어떤 사람들 있잖아. 이게 행정법 안 배운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만약에 항의 없이 바로 호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 항의 없이 바로 호가 나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걸 자꾸 항의라고 불러. 항의 없는데 왜 자꾸 부르지? 서로 대화가 안 되겠지, 그지? 예. 호가 없이 바로 목이 나오는 경우 있게 없게? 없어, 그런 경우는. 항의 없이 호가 바로 나오는 경우는 있어. 아까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지금 29조가 1항은 뭐, 2항은 뭐 이래 돼 있잖아, 그죠? 만약에 2항이 없다면 그러면 바로 호로 나옵니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열거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 호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든 조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지, 그죠? 거기에 대한 표제어. 여는 뭐예요, 표제어가? 소비자 단체의 등록이 표제어예요. 그럼 소비자 단체의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1항에서는 뭐를 규정했어? 소비자 단체의 등록 요건을 규정한 거예요. 그죠? 2항에는 뭐 절차, 뭐 3항에는 조직,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모든 항은 있잖아. 고유의 역할을 한 가지씩만 담당하는 겁니다. 내가 할 이야기가 많다고 1항에서 요건과 절차를 다 집어넣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입법 기술은 자기들만의 그런 적이 있어. 자, 어쨌든지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으니까 시행령에 있겠지.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보니까 23조에 법 제29조 1항 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이란 다음과 같다. 이렇게지. 요게 뭐야? 위임명령이야. 그런데 소비자 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법조 몇 조에서 이런 게 없는 그런 조문들도 많단 말이지. 그런 것들은 뭐라고? 집행명령이야. 그죠? 그래서 위임명령에서는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까 전에 얘는 시행령이지만 위임을 받아서 그 가치는, 법적인 가치는 원래 법률적인 가치를 갖는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새로운 법규 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지? 뭐하고 비슷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착각하는 학생이 있어. 법치주의 배울 때 있잖아요. 법규 사항은 법률로만 창조될 수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지? 법률로만 창조될 수 있는데 왜 위임 명령에서 창조합니까? 창조는 못했어, 얘는. 창조는 못해서 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내용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단 말이야. 법률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법규 사항을 위임 명령에서는 정할 수 있어요. 집행명령에서는 새로운 법규 사항은 못 정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있잖아.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이래야 된다. 그지? 근데 공부하다가 보면 뭐를 못 보는 경우가 많아? 숲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 공부하다가 나무가 안 보이면 그건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지. 나무는 보고 있어야 돼. 나무는 당연히 보여야 되고, 그 공부하려면 숲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래서 한참 공부하다가 내가 이렇게 물어보면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물어보면 유진? 그래.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없다 OX.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있나 없나? 있지, 그지? 당연한데 물어보니까 겁나지. 그래. 집행명령은 법규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법규 사항이 정할 수 없다 그러면 헷갈리는데, 당연히 집행명령, 우리 뭐 배우노 지금? 법규명령 배우잖아, 그죠? 그래서 집행명령에도 법규성은 있습니다, 그지? 법규성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지? 그건 뭐야? 이미 정해진 권리 의무 사항을 뭐 구체적으로 한다거나 그에 관한 내용을 다시 자세히 적는다거나 이런 내용이란 말이지, 새로운 사항이냐 아니냐 그런 말이야, 그지? 집행명령도 뭐다? 법규명령이야, 당연히. 자, 그래요. 뭐 어쨌든 설명을 다 했고요. 131
6페이지 보시면 수권의 근거 기준이라는 게 있네, 그죠? 개별적 위임의 여부에 따라서 직권명령과 위임명령이 있다. 직권명령은 위임 안 받고 한단 말이야, 그죠? 독립명령, 집행명령. 독립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일까? 독립명령은 무엇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일까? 이다윤? 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일까? 그렇죠. 법률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독립명령에는 어떤 게 있겠어요? 비상명령 같은 게 독립명령이 되겠지. 그지? 예. 개념을 알면 좋겠어요. 137페이지 답이 있었네. 그지? 자, 우리 헌법 하에서의 법규명령, 긴급명령, 위임명령, 조약, 조례와 규칙. 자, 여기 설명할 거는 뭡니까? 조약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조약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도 법규명령이 될 수 있다. 그지? 왜? 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하고 규칙은 어떻게 달라? 하경이.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다릅니까? 누가 정하노 조례는? 지방의회. 규칙은 제장이 정합니다. 그죠? 그래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하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구분되어야 되겠지. 그지? 그래요. 법규성의 순위를 매긴다면 어떤 게 더 높을까? 어떤 게 더, 조례가 더 높겠지. 그지? 조례는 뭐라고요? 조례는 지역 주민들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뭡니까? 간접적으로는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만드는 지방자치단체 규칙도 법규성이 있다는 점이야. 주민들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이지. 그지? 예. 그러면 그것들이 법규를 창조하는 힘은 있을까? 창조는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창조는 뭐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법률로서만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다만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 게 있잖아. 지방자치단체를 규율하는 거는 조례야. 국가를 규율하는 거는 법률이야. 그지? 조례하고 법률 중에 누가 더 세냐? 뭐 이렇게 애들 말로 물으면 법률이 당연히 세지요 라고 말하는데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지. 근데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조례의 규범력을 더 세게 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몇 가지 할게요. 여기 책에 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조례와 법령의 관계를 조금 설명합니다. 조례와 법령의 관계. 조례와 법령의 관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있잖아.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라는 게 무슨 말일까?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말이 이거는 법령에 뭐하게? 위배되지 않게 이런 말이야. 그지? 위배되지 않게.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 오늘 저녁 때 시험 보는구나. 그지? 시험 공부했어요? 네, 했대. 모두가 A 등급을 맞기를. 점수가 다 동점이면은 다 A잖아. 그지? 다 만점이면. 그지? 그래. 개념 쓰는 거 이런 것도 있어. 한 줄짜리 쓰는 것도 있어. 그런 게 한 4개 정도 있어. 뭐 그래. 똑같지. 그래.
아, 이 사람이 알고 있구나. 그럼 내가 맞다 해줄게. 좀 초등학생식의 구사를 하더라도 알고 있는 것 같다. 자, 법령에 위배되지 않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도록 돼 있으면 있잖아. 법령의 위임을 받아는 아니야. 위임을 받아는 아닙니다. 그지? 네. 두 번째. 권리를 제한하거나 혹은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는 이거는 달라요.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해야 돼. 다르지? 예. 그런데 이 법률의 위임은 개괄적 위임으로 족하다. 이렇게 개괄적 위임. 또는 포괄적 위임 마찬가지야. 개괄적 위임의 반대말은 뭐겠노? 개괄적 위임의 반대말은 개별적 위임이야. 개별적 위임은 불필요합니다. 개별적 위임은 아주 구체적인 위임은 불필요하단 말이야. 개별적 구체적 위임은 불필요해. 이건 아니야. 예. 이유는 뭐겠노? 조례를 제정하는데 조례로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있잖아.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법률의 위임을 받아야 되는데 개괄적으로 해도 된다. 그 위임은, 그지? 아주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 이유는 뭐겠어? 이유는 뭐겠어? 이유는 지방자치. 예, 지방자치 때문이야.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 보장, 자율성 보장, 이런 거지, 그지? 자, 부수적으로 조례가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그 지방자치법에서 배우는 아주 기본적인 거 몇 가지만 가르쳐 줄게. 지방자치 사무에는 있잖아. 지방자치 사무에는 세 가지 사무가 있어요. 세 가지 사무가. 하나는 뭔가 하면 고유사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단체위임 사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는 기관위임 사무라는 게 있어요. 단체위임 사무는 단체가 위임을 받았단 말이야. 국가가 시도에 위임하거나 시군구에 위임하면 단체위임입니다. 지방자치 단체 위임하는 거지, 그지? 국가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하면 기관위임이 됩니다, 그지? 근데 실제로 얘 두 개는 있잖아. 고유사무하고 단체위임 사무는 실제로 구분이 잘 안 돼요. 구분이 잘 안 돼요.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런 게 고유사무입니다라고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고유사무가 사회복지사무야. 그런 거야.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는 사실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기관임 사무는 구분이 되는데 요거의 특징은 뭔가 하면 이게 뭐야? 서울시 성동구지, 그지? 성동구의 법적인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그런 큰 조직의 행정 말단 조직이기도 하지, 그지? 중앙 국가조직 측면에서 보면은 그것의 하부 조직의 그런 성격도 있잖아, 그죠?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게 기관임 사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대신해 주는 사무야. 지방으로서는 하기 싫은 사무지, 그지?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한 지 몇 년 됐노? 우리나라 지방자치 언제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1991년부터 했어요. 그래서 있잖아. 지금 24년, 5년 됐지, 그지? 예. 근데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국가와 독립된 지위를 갖는 법인격성을 강조하지, 그죠? 우리는 따로 간단 말이야, 그지? 예. 농담이지만 있잖아요. 여러분, 장관 할래? 서울시장 할래? 물론 주는 거 하지. 안 줘서 그렇지 주는 건 뭘 주면 하지. 예. 근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너 뭐 할래, 지원아? 법무부 장관 시켜줘요.
그건 안 시켜줘. 그냥 장관. 장관보다 있잖아.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게 훨씬 많습니다. 장관은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뭘 해도 있잖아. 대장을 해요, 대장. 남 밑에 있지 말고. 자, 기관이음 사무는 사실은 조금 말썽이 많은 사무야. 왜? 지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을 꺼리는 사무거든. 국가에서 담당해야 될 사무를 지방에 대신해 주니까 비용을 누가 감당해야 되겠어? 국가가 담당해야 되겠지. 근데 실제로는 지방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분쟁이 많지, 그지? 그래서 최근에는 있잖아. 요 사무를 조금 없앱시다. 없애고 있잖아. 없애고, 요걸 없애고, 요거를 뭐로 바꾸자는 논의가 많은가 하면 법정 수탁 사무로 바꿉시다. 요런 논의가 많아. 요 논의가 언제부터? 일본에서는 바꿨어. 그죠? 우리는 일본 많이 따라 하잖아. 일본에서는 바꿔가지고 언제 바꿨는가 하면은, 한 15년 전에 바꿨어요. 예. 어떤 의미야? 법으로 정한단 말이지. 그죠? 수탁할 사무를 법으로 미리 정한다는 말이야. 법에 딱 정해진 것만 지방에서 해주겠다는 거거든. 요것도 달라. 수탁하고, 수탁에 상대하는 말은 뭐야? 수임이겠지, 그지? 위임에 상대하는 말은 뭐야? 위탁. 아니, 뭐랄까나. 수임. 위탁. 위탁, 수탁. 위임, 수임. 위임하고 위탁은 개념적으로 좀 다릅니다. 위임은 있잖아. 상하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게 위임이야. 위탁은 옆으로 가거나 아니면 딴 데로 가거나. 이거는 동일한 지위, 동등한 지위 또는 독립된 지위에 있는 동등 또는 독립된 지위에다가 사무를 맡기는 거를 공통점은 뭔가 하면 공통점은 권한이 이전한다는 점은 공통점이. 차이점은 상하 관계이거나 혹은 대등와 독립 관계. 예. 이런 경우에는 위탁, 위임. 오케이? 그렇게 쓴단 말이야. 예.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있잖아요. 요 사무 중에, 요 세 가지 사무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가 있어요. 조례로는 못 정하는 사무는 뭐게? 뭘 것 같아? 추측해봐. 이 셋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는 사무. 박보민 안 왔어? 네, 박보민 너밖에 없어, 여기. 박보민 이 중에서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는? 아, 그래. 니 모를 것 같아서 니 물어봤어. 딴짓 하지 마. 내 강의에 집중하세요. 알겠습니까? 최영찬.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사무는 뭐 같아요? 그렇죠, 그죠? 기관이임 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왜? 이 두 개는 있잖아. 이게 지방이 주된 역할을 하는 사무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얘는 조례로 정하면 안 돼. 특별히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라 이러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원칙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없어요. 예. 그럼 법적인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하면은 위법한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조례를 만든다고 할 때 요 두 개만 해당이 되겠지, 그죠? 여기는 실제로 해당이 거의 없어야지 말이 돼. 자, 내가 아까 한 이야기 있잖아.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다 그랬잖아, 그지? 모든 행정법은 관할 부처가 있다. 이거는 모든이라는 말이 붙어 있음에도 사실은 맞는 말이다, 그죠? 아이, 또 그런데 정밀하게 보면 틀리네, 이런 이야기 하려고. 선거법은 행정법이 아니야. 선거법은 행정법이 아니게. 선거법은 당연히 행정법입니다. 선거 행정을 규율하는 법이거든, 그지? 예, 그래요. 그러면 모든 행정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지? 내가 옛날에 있잖아. 옛날에 그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행정법을 강의를 할 기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들 행정법 잘 모르거든. 근데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인데,
한 2시간 정도 행정법을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뭐 가르치겠노, 2시간에. 가르칠 게 별로 없어요. 그지? 우리 뭐 3학기 동안 이렇게 배우는데 행정법을, 그지? 근데 딱 2시간 동안 뭐 가르칠 거 없겠지. 근데 이제 법을 읽는 법 이런 거는 가르쳐 줘야 되잖아. 아, 시행령은 뭐 어떨 때 쓰고 이런 거, 그지? 이런 거 하는데 선생님이 질문이 그야. 왜 시행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왜 시행령이라고 부르나요? 시행령, 시행규칙, 그지? 왜 시행이라는 말을 쓰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무도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 사전에. 다 못하겠더라고, 무슨 대답을. 근데, 가르치는 사람은 있잖아. 대답을 못하면, 아까 가르쳐 준 것도 다 무기야. 필요 없어. 그냥 모르는 걸로 되는 거지. 쟤는 잘 모르는 애야, 이렇게. 이제, 임기응변으로 대답을 한 게 뭔가 하면, 대답하고 나서 잘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시행이라는 거는 있잖아. 뭐를 시행한다는 말인가 하면, 법률을 시행한다는 뜻입니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작용은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뉘지, 그죠? 입법 작용은 뭡니까? 법을 정립하는 작용입니다. 행정작용,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지, 그죠? 그 다음 사법은 법을 선언, 통제하는 작용이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거는 시행령, 행정법령으로서의 시행령은 행정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집행을 하기 위한,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하부규범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사람이 아주 유용한 질문을 했구나. 선거법도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둘 수 있을까? 자, 여러분 또 내가 높아지면서 말하는데 모든 행정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둘 수 있습니다. 오케이야. 그런데 모든 행정법은 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다는 아니야. 이거는 필요할 때는 만들고 안 필요하면 안 만드는 거거든. 그지? 근데 선거법이라는 거는 매우 장황한 법이지, 그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적인 요소가 많잖아.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필요하겠지. 그지? 그런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을지 없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시행령은 누가 바란다? 대통령이 바란다. 시행규칙은 부가 바란다. 그러면 알아야 될 건 있잖아. 선거법을 관장하는 관할 부처는 어딘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지? 이것에 의해서 위에 게 결정이 되거든. 선거법을 관할하는 관할 부처는 어딜까? 중앙선관이야, 그죠? 중앙선관이. 그래서 부처는 사실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죠, 그죠? 관할 행정기관이야. 관할 중앙행정기관이야, 그죠? 관할 중앙행정기관이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지. 왜냐하면 얘는 부나 처가 아니라 위원회니까. 부처라는 것은 땡땡부, 땡땡처 이걸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관할 중앙행정기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야, 그지? 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인 지위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있잖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지위를 가질까? 대통령보다 낮다. 높다는 말이 안 되겠지. 높다에 동그라미 치면은 바보겠지. 대통령하고 같다. 대통령보다 낮다. 왜냐하면 대통령보다 낮다고 한다면 대통령보다 낮은 뭐 있어요? 총리, 부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통령 영원발하고 선관위에 해당되는 뭔가를 규칙으로 뭔가 만들면 되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하고 동등한 지위에 있으면 대통령령이라는 것도 만들기 어려울 거야. 그지? 그런 뜻이야. 실제로 선거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해당되는 내용,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뭐로 정하는가 하면 선관위 규칙으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규칙이 뭐를 대신한단 말입니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선관위의 법적인 지위는 어떻기 때문에 대통령하고 동열에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지? 대통령하고 동열에 있는 기관을 하나씩 꼽아보면 뭐 있어요? 대통령 또 내가 옛날에 이런 거 안 했나? 대통령 다음 하면 안 돼. 동열이라고 그래놓고 왜? 대통령 또 의장, 국회의장 그지? 대통령, 국회 그다음 뭐? 대법원장, 헌재소장, 선관위원장 이렇게 5개의 기관은 동열이라고 보는 거지, 그지? 예. 우리가 느낌으로 알고 있는 지위하고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지위는 같지는 않다, 그죠? 헌법에는 보면은 뭐가 제일 먼저 나와 있게 헌법에는 내가 지금 말한 기관 중에 헌법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기관은 뭘까? 국회가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헌법은 법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 헌재, 선관위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치? 그래서 요 5개 기관이 있잖아. 동열이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선관위 규칙. 그럼 선관위 규칙은요? 규칙이라고 붙어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거든. 응? 선관위에서 규칙을 5자로 뭐라 그랬어? 규칙을 5자로 말하면 종욱이 규칙을 5자로 말하면 땡땡땡땡땡 규범 가르쳐 줄게. 그럼 3자만 땡땡땡 규범 조직 내 규범이야. 규칙은 제중 선관위 규칙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선관위 규칙은 사실 어떤 성격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시행령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요. 시행규칙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고요. 행정규칙으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선관위 규칙은 여러 가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야. 선관위 A 규칙, B 규칙, C 규칙. 그지? 이 중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응용을 하면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 맞아, 영민이? 대법원 규칙으로 시행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정해질 수 있다? 맞습니다. 그지? 그런 거야.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이 있잖아. 그지? 민사소송법은 관할 부처가 어디겠노? 민사소송법은 관할 부처,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중앙기관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에서, 법원에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대법원 규칙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그런, 이런 법규명령에 해당되는 내용이 규정될 수가 있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중앙선관위 규칙, 헌재 규칙, 국회 규칙 같은 범주에서 이해될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중앙선관위 규칙은 법규성이 있다. 맞아, 틀려? 중앙선관위 규칙은 법규성이 있다. 법규성이 있잖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대신할 수 있잖아. 그지? 법규성이 있는 겁니다. 응? 근데 왜 구분하는 건가요? 뭘 구분해요?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되는데 네. 왜 이거를 법규명령이나 아니니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구분을 왜 하는 건가요? 중앙선관위 규칙에서? 네,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되지. 그냥 규칙이라고 해. 그냥 규칙이라고 하는데 시행령에 해당되는 정도의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내용도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정할 수 있다는 뜻이야. 우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나요? 분명하게라고 말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존재하죠. 그러니까 러프하게 말하면 원칙으로 말하면 시행령적인 것, 시행규칙적인 것, 행정규칙적인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개별적인 케이스가 이거 어디에 넣을지 모르겠어 이런 건 있지만 그지? 예. 이해됐지? 물론 중앙선관위 규칙 중에 있잖아. 행정규칙적인 내용만 담고 있는 규칙도 존재해도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규칙도 마찬가지야. 예. 그러면 다른 명이랑 충돌할 때 규칙이 만약에 시행령이고 시행령 정도의 규칙이고 다른 거는 이제 시행규칙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 알고 또 우열관계 따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요. 예. 자, 선관위 규칙은 오케이 됐어. 그죠? 선관위 규칙은. 예. 조금 더 옛날로 돌아가서 행정규칙은 법이다 아니다? 행정규칙은 법이다 아니다? 박형규, 행정규칙은 법이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라고 제발 좀 하지 마. OX로 오면 대답해줘. 행정규칙은 법이다라고 할 때 법은 다른 말로 고치면 행정규칙은 법이다. 법인가? 라고 할 때 법을 갈로하고 요 법이라는 자를 다른 글자로 고치시오. 조재민, 뭐라고 고칠 수 있어? 법원? 법원 말고 그래.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물론 두 자인데. 잘못했다 내가. 법규로 고칠 수 있는 거지. 법규로. 행정규칙은 법인가 이 말은 행정규칙은 법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박영규. 행정규칙은 법규야 아니야? 아니지. 그지? 그러면 법하고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뭐야? 변경호. 법하고 행정규칙의 차이점은? 말고 정확하게 임마. 자식아 좀 들리게 이야기해. 땡이야. 주상현 법하고 규칙의 차이점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있잖아. 법하고 규칙은 어떤 규범이 있어 그죠? 어떤 규범이 있는데 이것을 국민은 지킬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준수할 건지 말 건지와 관련해서 있잖아. 법은 반드시 준수돼야 되는 것이고요. 규칙은 상황에 따라서 준수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못 지킬 수도 있는 거야. 못 지켜도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선관위 규칙은 있잖아.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법처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그지? 자, 이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해서 감사원 규칙이라는 게 있어. 감사원 규칙. 감사원 규칙은 그러면 법규성이 있느냐? 얘는 법규성이 있다 그랬거든. 얘는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지? 법규성 있는 규칙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거든. 그지? 예, 그래. 이건 어떻노? 사실은 요거는 긍정설, 부정설이 있어요. 긍정설, 부정설이 있어. 예? 자, 감사원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만 먼저 알아야 돼. 감사원이라는 조직의 법적인 지위는 뭐야? 얘는 누구 밑에 있어요? 대통령 밑에 있는 조직이야, 기본적으로. 대통령 밑. 그러면 감사원에 있는 제일 높은 감사원장의 법적인 지위는 한 뭐 정도 되겠노? 하경은 너 장관 할래? 감사원장 할래? 그러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 장관하는 놈 바보야. 법무부 장관이라도 감사원장이 월등히 높습니다. 총리 할래? 감사원장 할래? 그래도 나 감사원장 할 수도 있겠어. 총리 하다가 감사원장 되신 분도 있지 않나? 감사원장 하다가 총리가 되셨나? 이회창 씨가 감사원장도 총리 되지, 그지? 하여튼 간에 감사원장은 무지하게 높은 사람이지. 대통령 밑에 있지만, 어쨌든지, 감사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원법. 감사원법. 그러면 감사원법도 행정법이니까 행정의 조직에 관한 법 아니니, 그지? 그러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겠지. 그지? 예. 감사원법 시행규칙을 딱 떠올려 본단 말이야. 감사원법 시행규칙은 누가 발하지? 감사원 규칙으로밖에 발할 수 없겠네. 아까 똑같은 견지에서, 그지? 이해되지? 감사원 규칙으로 감사원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할 수 있을 테잖아. 그지? 그러면 감사원 규칙은 법규성이 있다라고 말해야 돼, 없다라고 말해야 돼. 이런 견지에서는 감사원 규칙으로 감사원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면 이거는 법규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민수야? 있어, 그지? 그럼 법규성이 있다라고 말해야 돼, 그지?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대해서는 법규성 유무에 대해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예? 예. 긍정설은 아까 말한 것처럼 감사원법은 감사원법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감사원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요런 이유를 달고 있는 거고요. 안 된다는 견해는 이런 점에서 안 돼요.
안 된다는 견해는 어떤 견해인가 하면 규칙이라는 것이 법규가 되기 위해서는 규칙은 기본적으로 법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규칙은 있잖아. 규칙이라는 것의 속성이 조직 내규범이기 때문에 규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법규가 되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원래 태생적으로 걔는 그런 거야. 그런데 어디에서? 헌법이라는 데에서 말이야. 너는 규칙을 정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때는 좀 말이 달라진다는 거지. 헌법에 의해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기관이 중앙선관위까지야. 헌재 아까 말한 거지. 그런 것들은 선관위까지는 헌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규칙 제정권에 법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부여했다라고 보는 거지. 응? 그래서 이 부정설은 있잖아. 중앙선관위까지는 헌법에서 규칙 제정권을 인정했지만 감사원법에서는 이 감사원은 말이야 규칙 제정권을 감사원법이라는 법률에서 인정했거든. 헌법에서 인정한 규칙 제정권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정설은 야 헌법에서 한 건 예시인데 예시 예를 든 거지 안 된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또 지적하고요. 그래서 감사원 규칙에 대해서는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다. 그치? 그런데 어떤 게 긍정설이 다수설이야.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견지에서 이해하면 돼요. 감사원법 시행규칙과 같은 그런 정도의 것들을 감사원 규칙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불형이라는 걸 바랄 수 없기 때문에 그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다. 그치? 그래요. 그러면 아까 중앙선관위 규칙은 뭐까지 커버한다 그랬어? 대통령령까지 커버할 수 있다, 그지? 법적인 성질로는, 그지? 얘는 어디까지? 시행 규칙까지만, 불형까지만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지? 지위가. 그러니까 같은 견지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칙, 금융위원회 규칙, 감독자 지위가 바뀌었잖아.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중앙노동위원회 규칙 이런 것들도 법규명령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100% 동의하진 않아. 이 견해는 이제 워낙 유명하신 교수님이 이래 인정하면 또 남들은 다 그런가 보다라고 쓰는데 왜냐하면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는 있잖아. 이거는 뭐 어디에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물론 노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건 아니야. 중노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도의 조직이긴 하지만 하여튼 좀 깨름직해요.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나 방통위나 중노위나 이런 것들이 어느 한 부에는 소속이 되어 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그지? 그래서 법규 명령성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 정도까지만 합시다. 효력 뒤에 보시면 그래요. 중앙선관위 국회 대법원 헌재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정되므로 법규명령의 일종으로 보며 그 효력은 대통령령과 동일한 것. 감사원규칙은 불형 수준. 아까 설명했지. 문제 다음 중 법규명령이 아닌 것은 공무원 복무규칙, 행정규칙이야. 그지? 자,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아까 뭐 했잖아, 그지? 위임을 할 수 있지만 포괄적 위임이나 재위임이나 벌칙 위임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된다, 그지? 그럼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벌칙은 뭐 때문에? 죄형 법정주의 위배야 되냐, 그지? 예. 그 다음에 조례에 대한 위임의 경우엔 포괄적 위임 가능한가? 오케이, 그지? 개별적 위임은 불필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부천시 담배 자판기 조례에서 이제 포괄적인 위임으로 족하다 이런 내용이 있어, 그죠? 부천시 담배 자판기 조례 이제 요 앞에서 한번 나왔잖아. 뭐 할 때 나왔어? 비례 원칙 설명할 때 나왔지, 그지? 안 나왔나? 나왔어, 그죠? 그래. 법규명령의 성립 요건으로서 재정권자 있고요.
공포는 성립 요건이라기보기에는 사실은 효력 요건이지, 그지? 법규 명령 공포가 됩니다, 그지? 행정규칙은 공포가 안 돼, 그지? 이유는 뭐라고? 조직 내부 규범이니까. 자, 법규 명령의 통제. 간단한 것만 하고 어려운 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의 통제 보면은 의회에 의한 통제. 법규 명령에는 대통령령과 부령이 있는데 의회가 통제하는 건 어디까지? 대통령령만 의회가 통제합니다. 145페이지 밑에 셋째 줄 보면은 행정절차법에서는 대통령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법 예고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야지 상하 간의 조화를 이루겠지. 행정기관도 통제할 수 있어, 그자? 상하기관 간의 통제도 있고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뭡니까? 심의를 통해서 통제하기도 하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령 개정 통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행정심판을 할 때 말이야. 처분을 한 근거 법령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법령 개선에 대한 의견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러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된다. 그치? 다음 시간에 내가 법원에 의한 통제를 할 텐데 이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수업 끝. 수고했습니다.